여러분이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장사가 좀 잘 됩니다. 원가도 낮출 만큼 낮췄고 마케팅도 성공해서 매출의 한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호점을 낸다 또는 확장한다 라고 대부분 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느닷없이 파스타 가게를 차렸고요. 그것도 성공하자 도넛을 팔았고 퓨전 한식, 스시까지 팔기 시작했습니다. 파격적이고 독특한 행보, 어떤 브랜드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GFFG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생소하시다고요? 하지만 한 번쯤은 이 식당과 카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페 노티드, 다운타운러, 리틀렉, 호족반, 클랩피자, 웍셔너리, 오픈핸드, 키마스시 모두 GFFG라는 브랜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심지어 위스키바까지 장르가 아주 다양하죠. GFFG는 또 어떤 매장을 낼지 감을 잡지 못할 정도로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게 700억 원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2년마다 2배씩 성장하는 것인데요. 2020년 매출이 불과 300억 남짓이셨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1,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넥슨 게임즈가 작년에 벌어들인 액수가 1,300억 원이었고 더본코리아의 2020년 매출액이 그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올해 GFFG가 넥슨 게임즈와 동급이 되고 100조 원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GFFG 이준범 대표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포브스 코리아 관련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확실히 남다른 인물이었습니다.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담소를 나눴던 제가 GFFG의 성장 스토리를 가감없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2014년도였습니다. 수제 버거집 다운타우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베이가 출발점이었죠. 평수도 작고 직원도 5명 남짓으로 작은 매장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이 대표의 남다른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햄버거집 사장이라면 햄버거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파악하시겠습니까? 음식을 남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건 아주 1차원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고객 입장에서 면전에 대고 맛있다, 맛없다 말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 대신 비대면으로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로 SNS입니다. 이 대표는 손님이 블로그나 인스타에 남긴 후기를 보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을 했고 현장에 반영하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갈릭 프라이즈라고 메뉴에 대한 후기 중 먹다가 여친이랑 헤어질 뻔했다라는 글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피드백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마늘을 줄이고 마요네즈 베이스를 한 소스를 감자튀김 위에 올렸죠. 비주얼도 훌륭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SNS 갈릭 프라이즈는 도배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도넛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주얼을 위한 도넛이 터지도록 크림을 넣자 도넛을 사기 위해서 1시간씩 줄을 서는 장관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인스타그래머블이 상승하자 매출도 올라간 것이죠.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손님이 SNS에 올린 후기를 보면서 맛과 비주얼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해 보완했다는 건데요. 비주얼이 브랜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과연 GFFG는 어떤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문제를 풀었을까요? 저는 소비는 감성이라는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GFFG도 그 포인트에 굉장히 밀접한 회사라고 생각이 사실 들고 있고요.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생산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이 GFFG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싶게 만드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먹고 싶게 만드는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은 성공의 비결을 또 어떻게 얘기했었냐 했었을 때 실제로 이 대표는 맛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비결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가족과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순간 너무 행복했다. 그런 분위기를 컨텐츠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바로 여기에서 GFFG의 두 번째, 세 번째 성공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기의 카페 노티드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폐업 신고서까지 작성했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 대표는 테이크아웃 제품을 구상을 하다가 미국식 도넛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 하필 미국과 도넛이었을까요? 이 대표는 여러 경험을 살려 아메리칸 캐주얼을 한국에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근 20년 동안 미국 문화를 체득을 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스트리트 푸드의 매력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가격 경쟁력을 더한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GFG가 성공한 또 다른 이유. 이 카페 노티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스마일 캐릭터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캐릭터의 제작자는 이 대표의 아내분인데요. 가게의 힘든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웃자라며 독려하는 모습을 보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캐릭터를 보며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넛을 한 입 물었을 때 만족감을 표현하는 얼굴,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캐릭터였죠. 캐릭터의 비주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비주얼과 캐릭터 디자인, 인테리어, 이 3박자입니다. 즉 통일된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프랜차이즈는 브랜드와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합성어로 이제는 프랜차이즈처럼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IP화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매장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노티드는 도너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핸드크림과 세제까지 만들기 시작했었죠. 그럼 노티드는 화장품 회사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2017년도 오픈한 노티드는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요. 백화점에서도 물론 러브콜이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바로 승낙하실 건가요? GFFG의 행보가 되게 다각면에서 문어발 사업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 대표의 오히려 신중함은 그 자체입니다. 브랜드가 명확해질 때 유통 채널에 입점하고 싶지 않았다. 입점하는 데 비용을 쓰는 것보다 기존 매장에 투자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섣불리 입점했다가 브랜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 대표는 지금까지 더 공격적으로 도전할 예정인데요. K 바베큐라고 불리는 호족반으로 미국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동남아에서 팝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죠. 반면에 매장 수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프랜차이즈 왕이라고 불리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와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모습인데요. 왜 이 대표는 매장을 줄이는 이유일까요? 바로 희소성 때문인데요. 찾아오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맛있기 때문에 기꺼이 찾아가는 브랜드, 이 대표의 GFFG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적당한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43개의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비즈니스 관련돼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현 시대에 사람들이 그동안 걸었던 길들이 아닌 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 프랜차이즈를 설립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에 이제 성공한 브랜드들 보면은 되게 작은 상점에서 시작된 경우들이 되게 많고, 예를 들면 샤넬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딥티크, 에르메스,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티드의 행보 아니면 GFFG의 행보 자체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올해도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브랜드,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은 GFFG 이준범 대표를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